네, 앞서 굿뉴스 비하인드 온에서는 광주시의회 인사청문 조례 발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비하인드 인에서는 이번 조례를 발의한 최은지 시의원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 의원님, 9대 광주시의회 의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자체 현재 감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의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행정사무감사는 당의 이 지자체 행정의 전반을 살펴보고 감시하는 이 지방의회 고유의 기능입니다. 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행정감사 때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 지적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중에 김대중 컨벤센터의 사장의 이제 직원 갑질 문제, 그리고 수의 계약, 그리고 경영 부실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로 감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감사는 결국에는 이제 사장의 해임 처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바로 5.18 관련된 역사 왜곡 문제입니다. 우리 5.18은 이제 과거의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것인데요. 이 5.18 역사 왜곡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의 사실은 이 왜곡 대응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요. 특히 우리 광주광역시와 전국 대학교 도서관에 5.18 왜곡 서적이 계속 비치가 되어 있고 자유롭게 대출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감사를 통해 지적을 했고요. 5.18 재단에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광주광역시의 채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이제 채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광주시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고금리와 이제 고물가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통해서 이 지방세의 비율을 점점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제 관리를 요구했습니다. 네. 네. 이처럼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원들이 지자체를 감시하는 역할인 행정사무감사, 인사청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연히 지금까지 좀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어떤 점이 좀 있었을까요? 네, 인사청문과 행정사무감사 이제 공통의 한계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그리고 인사청문도 이 기간이 1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일 동안 이 모든 것들을 검증하거나 아니면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에는 여러 기관을 이제 빠르게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인사청문의 경우에도 10일 내에 모든 이 인사청문 자료를 검토해서 청문을 해야 한다는 이런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이런 한계들 속에서도 이제 이 인사청문 기능과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또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히 또 인사청문은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져 왔습니까? 네, 인사청문회 사실은 상위법에 이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광주시의 인사청문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와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인 이 광주광역시의 협약, MOU 형태의 이 협약을 통해서 인사청문이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청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사실 우려의 목소리와 논란이 항상 생겼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에 다행히 인사청문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사청문의 기능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광역시도 최초 사례라던데 관련해서 전국의 지방의회 분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네, 광주광역시가 전국 이제 지자체 중에서는 이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인사청문회 조례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사실 인사청문회의 이 법적 근거를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이제 전국의 광역시가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지금 이 지방 공기업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혁신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행에 발맞춰서 좀 빠르게 인사청문회 조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에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의회의 인사청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이제 도시에서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다른 도시도 지금 이 인사청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사청문 조례를 살펴보니까 그 대상이 8개 기관으로 좀 한정돼 있는 점이 좀 한계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좀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기존에 우리가 이 인사청문 조례에 근거가 없었을 당시에는 사실은 협약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인사청문회를요. 그럴 때는 그때는 우리 8개 기관에 대해서 이제 인사청문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인사청문 조례를 제정하면서는 사실은 이 기간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구조혁신과 발맞춰서요. 새로운 인사청문 대상 기관에 대한 기준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100명 이상이거나 또 이제 예산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인사청문 기관 대상이 되는데요.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원래는 8개 기관이었던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12개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 조례에도 12개 기관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기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광주광역시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기관장이 임명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지방의원의 역할 그리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방의회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노력들을 해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초반에는요, 이제 9대 의회 같은 경우에는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젊은 의원들이 많아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9대 의회, 8대 의회, 이 전대 의회에 비해서 연구 모임도 굉장히 활발하고 정책 토론회도 30% 이상 더 많은 횟수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항상 공부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활발하게 반영하고 듣기 위해서 외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 의회보다는 달라졌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오는 8월이죠. 시 산하기관 통합기관장 인사청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상하기관장 통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기관들 중에 관광공사,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관광재단이 이제 통합되는 네. 이 관광공사가 아마 최초 인사청문회 기관이 될 것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때마다 사실 기관장의 보훈 인사다, 낙하산 인사다라는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인재풀도 좁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 인사청문 자체도 형식적으로 조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기관장이 주변에 있는 인사를 인선을 했다고 해서 다 낙하산 인사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신다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맞지 않는 장소에 배치했을 때 이 적재적소의 인사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광주시의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기관에 맞는 전문성이 있고 도덕적으로 검증이 된 도덕성이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이 기관의 기관장으로 인선하는데 좀 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고요. 또 이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이 3대 원칙이죠. 전문성과 도덕성, 공정성을 지키는 인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네, 우리 시의회의 검증 절차를 확실히 진행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인사청문 절차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CNB 시청자들과 시민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광주광역시의회 최은지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이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게 된 인사청문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청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광주광역시의회의 이 집행부 견제 감시 기능 그리고 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우리가 한번 도모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반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시의회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으셨겠지만 지금 1년 동안 굉장히 좋은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우리 시의회 마무리될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들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조언도 아낌없이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하인드 인에서는 광주시의회 인사청문 조례와 관련해서 그 내용과 기대, 앞으로의 계획까지 최인지 시의원 초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